새해 복 많이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을 위해서 선생님이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자, 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영어 공부를 해봐요. 자, 오늘 배우게 될 유닛 2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유닛 1 써서 멋진 글을 아마 제출해서 완성했을 겁니다. 라고 믿고 싶어요. 네, 그리고 오늘 유닛 2 제목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유닛 2 제목이 My School, 나의 학교라는 뜻이네요. 나의 학교에 대한 글을 쓰게 되나 봐요. 여러분 모두 학교를 다니고 있죠?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주제, 여러분 학교를 한 번 더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면서 이번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가 brain에다가, 뇌에다가 폭풍 일으키는 거. 뭐라 그러니? brainstorming이라고 그러죠. 이거 배웠었고요. 두 번째, outlining.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이건 L이라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에서 브레인스토밍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아웃라인도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줬었는데 아웃라이닝 창을 선생님이 다시 띄운 거예요. 왜 띄웠냐면 글의 구조를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이 쓰는 에세이의 구조 몇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최소 3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에세이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인트로덕션, 서론이라고 하죠. 서론에서는 우리가 무슨 내용을 얘기할 거다라는 주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 문장을 우리가 thesis statement, 줄여서 thesi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중심 내용이 있으면 중심 내용에 대한 뒷받침이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그것이 바로 body paragraph입니다. 그래서 메인 포인트 1, 2로 나뉘어서 두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디테일을 붙여준다. 물론 추가로 더 하고 싶으면 해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onclusion, 결론 문단이 있었죠. 결론 문단에서는 주제에서 했던 중심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마무리해주는 구조였어요. 이렇게 에세이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번 과에서는 서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교과서를 한번 얘들아 펼쳐보자. 자, 22쪽입니다. 인트로덕션이라고 해서 블라블라블라 설명 아주 많이 나와 있죠. 자, 22쪽을 보면 서론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주었어요. 찾았나요? 네, 그 그림에 커다랗게 동그라미하고 별표 해줘 얘들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뒤집어 놨지. 그죠? 뾰족한 부분이 이쪽입니다. 왜 그러느냐? 구조 보겠습니다. Hook, General Statement, Thesis. Introduction, 서론의 구조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hook. 두 번째, general statement. 세 번째, thesis. hook는 무엇일까? hook라는 것은 capture the reader's interest. 읽는 사람이 여러분의 글을 읽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문장입니다. 흥미를 갖게끔 해주는 문장인 거죠. 자, 여러분 책에서 interest 동그라미하고 별표하세요. 자, 누구의 흥미야? 내 흥미 아니고 독자의 흥미. 그래서 흥미를 끄는 문장. 이렇게 적어주자 얘들아. 흥미를 끄는 문장. 됐니? 자, 두 번째. Anecdote, proverb, question. 이건 뭐냐? 방법이야 얘들아. 후크라는 건 후크 하면 여러분 후크 선장 제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후크 선장은 손 대신에 이렇게 팔이 한쪽이 이렇게 갈고리로 되어 있잖아. 갈고리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지나가던 사람 갈고리로 탁 집어서 끌어당기는 거랑 같다. 후크 센텐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글을 읽는 사람이 이걸 조금 더 읽어보고 싶어. 뭐야? 왜 이렇게 썼을까? 궁금하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문장이라서 갈고리 역할을 한다 해서 후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막막한 건 알겠어. 흥미를 끌어야 되는 거 알겠다고. 그런데 후크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잖아. 그치? 쓰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anecdote. 이거 뭐냐? 일화야, 일화. 너희가 살면서 겪었던 일. 직접 겪지 않았어도 형제 자매 또는 부모님, 사촌, 친척들, 친구들 주변에서 겪어서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써주면 이걸 anecdote, 일화라고 해요. 사실 내가 겪었다는데 뭐라 할 거야? 그지? 선생님, 제가 오늘 볼일을 보는데요. 30cm 바나나 모양의 굉장히 건강한 구렁이를 순산했습니다.
나는 못 믿겠어. 제가 겪었다니까요. 겪었다는데 어떡할 거야? 고소할 거야? 아니라고. 그래서 이 일화를 쓰는 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proverb 뭐죠? 영어 속담을 쓰는 거예요. 주제와 관련된 속담을 생각한 다음에 이 속담을 써서 왜 갑자기 이 속담을 얘기할까? 라고 관심을 끌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question. 이거 뭐야? 질문이지. 질문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야. 질문을 던져서 글을 전개하는 거 너무너무 많이 쓰는 방법이고 또 효과적일 수 있어요. 단 질문이 너무 뜬금없거나 아니면 주제와 똑같은 내용을 질문으로 던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제가 write about your school 이라고 적었다. 그러면 What is like your school? 이라던가 How is your school? 너희 학교 어떠니라던가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는 좀 얼토당토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있죠. 담배를 피는 것은 몸에 좋지 않은가? 아니면 몸에 좋은가? 담배 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글을 쓰시오 했는데 담배 피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뭐야?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쓴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쓸 때 쉬워 보이지만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3가지 방법이 있구나. 속담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국말로 속담 쓸 수 없지. 영어 속담 알아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공이 필요합니다. 자, 후크는 뭐다? 흥미를 끄는 문장이다. 두 번째, general statement. general이 뭐냐? 일반적인이란 뜻이야. 일반적인 문장이 무슨 뜻일까? 자, 후크에서 연결해서 introduce general idea. 주제가 있으면 주제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제에 가까이 가는 배경 지식 정도를 얘기해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서 흥미를 끄는 문장과 주제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거죠. 자, 또 볼게요. background information, 배경 지식. 그리고 general idea, 일반적인 아이디어, 생각을 introduce, 소개시켜준다. 이런 부분에 다 밑줄 긋고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general statement는 여러분이 또 좀 쓰기 힘들어하는 파트이기도 한데요. 후크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효과적인 건 뭐냐면 주제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 다른 정반대의 내용을 적어줬을 때 주제가 빛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주제는 여러분, thesis란 뭐다? The stand of the writer, 작가, 글 쓰는 사람의 stand, 섬, 이상하지? 주장,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thesis 되겠습니다. thesis를 찾아내는 게 바로 곧 메인 아이디어 찾는 거고요. 중심 내용 찾는 겁니다. 이것이 독해 내용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놔야 돼요. 자, writer's opinion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런데 나는 우리 학교가 너무 좋습니다 라는 주제로 쓰고 싶어. 그러면 general statement를 어떻게 쓰느냐? 다른 사람들은 학교라는 걸 떠올리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학교가 좋아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의견, 내 의견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general statement가 되는 거죠. 하나 적어놓을까? 다른 이의 의견. 이건 나의 의견. 그러므로 상반됐을 때 얘가 좀 더 빛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은요 심리적으로 however 그러나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이런 거 있죠. 너 오늘 옷 되게 잘 어울린다. 근데 이러면 그때 기분이 어떻게 돼? 무슨 나쁜 소리 하려고 그러지? 집중하게 돼요. However, but 그러나, 그런데 이런 표현은요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thesis에 이런 표현으로 시작해주면 좋다. 그러려면 general statement가 정반대 내용을 말해주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샘플을 통해서 차근차근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표시 다 했죠? 22쪽에. 그러면 중심 문장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건지 선생님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23쪽에 쭉쭉 나와 있는데 줄여서 간단하게 선생님하고 합니다. 첫 번째, 자, essay's main idea. 중심 내용의 thesis다. 중심 문장은 중심 내용을 나타내야 된다. 맞죠? 자, 두 번째, arguable. 여기 별표합니다. 이 단어 찾아서 별표해. 너무 중요해. 자, arguable이 뭐냐? argue. 다투다예요. 다투다, 싸우다, 논쟁하다, 말로 싸우는 거. 그게 바로 argue거든요. 근데 arguable.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제 문장이 가을은 여름 다음에 오는 계절이다. 이런 주제 문장을 줬다. 이걸 가지고 누가 반대하겠냐? 가을이 여름 다음에 오잖여.
그렇잖아. 싸울 게 없어. 이런 건 주제 문장으로 좋지 않다는 거죠. 나는 100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줍는다면 이거를 우리 가족을 위해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arguable을 해요. 왜? 다른 사람 생각은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써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반대 의견이 생길 수 있는 주제 문장이 효과적인 주제 문장. 그래서 arguable이 중요한 거예요. 싸울 일이 없으면 에세이로 뭐 할러 써? 주장을 뭐 할러 해? 사실인데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이거 주제 문장이 될 수 없죠. 왜? 팩트잖아. 사실이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주제 문장의 구성은 토픽과 컨트롤링 아이디어로 이루어집니다. 자, 토픽은 우리말로 글감입니다. 글을 쓰는 재료라는 뜻이야. 그리고 컨트롤링 아이디어는요, 컨트롤, 조종하다죠. 조종하는 생각, 이 글감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야. 이게 글감이 summer이야, 여름, summer이야. 그러면 이 컨트롤링 아이디어는 서머가 좋다, 나쁘다, 멋지다, 추억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게 컨트롤링 아이디어라고. 예문 하나 볼게요. My classroom is a good place. 자, 글감이 뭐냐? 나의 반, 우리 교실이 주제야. 그리고 우리 교실이 생각해봐. 깨끗한 곳일 수도 있지. 더러운 곳일 수도 있지. 좋은 곳, 나쁜 곳, 정말 좋은 아이들이 함께하는 곳, 그렇지 않은 곳, 싸움터, 전쟁터, 많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 그치? 그것이 바로 만약에 내가 우리 교실은 is a war, 전쟁이다 이렇게 쓰면 내 글은 전쟁에 관한 글이 돼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good place, 좋은 장소야 라는 내용이 controlling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주제는 my classroom인데 좋은 곳이야 라는 내용 때문에 이 글은 좋은 내용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주제 문장입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선생님이 했어요. 자, 다른 예문 하나 보여줄게요. 자, my classroom is a good place. 자, because all study materials are prepared and it has competitive atmosphere. 자, 방금 전의 문장하고 달라요. 그죠? 이 문장에서 뭐라고 했죠? 내 교실은 좋은 곳이야 라고만 얘기한 거죠. 왜 좋은 곳인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좋은 주제 문장은요, 이유까지 더해줘야 좋은 주제 문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잘 쓴 거야. 나 우리 교실이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all study materials are prepared. 공부할 자료가 모두 다 있고 and it has a competitive atmosphere. 경쟁적인 분위기, 경쟁력 있는 분위기를,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거든. 이유를 들었어. 왜 좋은 곳인지.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유가 함께 나와 있어야 좋은 thesis,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예를 보죠. 여러분 교과서 25쪽을 펴보면 좋은 예, 나쁜 예, 좋은 예, 나쁜 예 되게 많아요. 몇 개만 선생님하고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문장 볼게요. The most memorable place for me,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장소는 is the park near my house. 우리 집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자, 이거 뭐라고 적혀있죠? Poor example. 잘 못 쓴 예래. 왜죠? 뭐가 없기 때문이죠? 네, 이유가 없어서 그래요. 이유가 없어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죠. The most memorable place for me is the park near my house. Because, 왜냐면 most of my childhood memories are there. 어린 시절 추억이 다 그 장소에 있고 and I met my best friend there. 제일 친한 친구를 거기서 만났어요. 이유까지 정확하게 나타내줬을 때 잘 쓴 thesis statement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발음할 수 있죠? thesis statement. thesis 아니야 얘들아. thesis statement야. 알겠지? 중심 문장입니다. 중심 문장. 오늘 이것만 잘 알아가도 다 가져가는 거나 다름없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자, 이렇게 해서 25쪽에 샘플이 여러 개 있어요. 얘가 여러 개 있어.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더 덧붙여서 문단을 하나 만들어 왔는데 선생님하고 한번 구조를 살펴보자. 왜? 우리는 오늘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자, 서로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죠? 세 가지. 이렇게 세모가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뭐였죠 그게? 그게 뭐죠?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흥미를 끄는 거. 그거 뭐라 그래? 그렇지, 후크라고 하죠. 후크. 두 번째 뭐야?
흥미를 끌었으면 이제 일반적인 정보 내용을 전달하면서 배경 지식 전달해 이런 거 뭐라 그래? general statement. general statement는 어떻게 쓰면은 쉽게 쓸 수 있대? 내 의견과 반대되는 내용을 적어주면 쉽게 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thesis, 주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봅니다. Where do you spend most of your time? 너 시간 대부분 어디서 보내니? 뜬금없이 날 언제 만났다고? 날 언제 봤다고? 나에게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질문을 왜 던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얘 뭐야? 하고 계속 읽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깔구리야, 깔구리. 이건 후크라고. 그죠? 이거 후크입니다. 한 문장 더 볼게요. I usually spend time at school with teachers and friends. 나 보통 학교에서 보내. 친구랑 선생님들과 학교에서 보낸다고. 내 이야기죠? anecdote네요. 질문은 뭐였죠? question. 후크를 쓰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개를 활용한 거예요. 질문하고 내 이야기 적은 거야. 너 어디서 시간 보내니? 나는 보통 학교에서 친구와 선생님이랑 보내. 자, 그런데 그 뒤에 볼게요. However, 하지만 it does not mean my school is my favorite or memorable place.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학교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아니야 라는 뜻이죠.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따로 있다는 거 아니야. 아직 주제 갔어 안 갔어? 안 갔지? 그 직전에 배경 지식 설명했잖아. 배경이 뭐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학교가 아니다잖아.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제너럴 스테이트먼트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연결하는 거다? 후크랑 연결되지? 내 이야기 한 다음에 내 이야기로 연결시켜서 제너럴 스테이트먼트 썼잖아. 그죠? 그러면 반대 내용도 돼. 내가 좋아하는 장소는 학교가 아니니까. 학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뭐란 뜻이야? 뒤에 볼게요. The most memorable place for me is the park near my house because most of my childhood memories are there and I met my best friend there. 자, 좀 전에 봤던 주제 문장을 활용해서 선생님이 후크와 제너럴 스테이트먼트까지 적은 거예요. 연결이 자연스럽죠. 여러분, 서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모든 독자들은 여러분의 글을 읽을 때 첫 번째 문단을 제일 먼저 봐요. 그래서 잘 써야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100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선생님 샘플 보여줬으니까 스스로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26쪽을 보면 인트로덕션이 뭔가요? 잘 배웠는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고! 다 했죠? 그죠? 그러면 오늘 선생님이 숙제를 안내해드릴게요. 자, 오늘 숙제 31쪽에서 32쪽까지 2페이지입니다. 주제에 관련된 브레인스토밍과 아웃라이닝까지 마치고 글쓰기 준비해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주제 볼게요. How can you describe your school? 너희 학교 어떤 곳이라고 묘사하고 싶니? 좋은 곳, 나쁜 곳, 멋진 곳, fantastic한 곳, 아주 더러운 곳, 아니면 힘들게 하는 곳, 가난한 곳 아주 많을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너는 너희 학교를 설명할래? What do you like about your school? 너희 학교에 대해서 좋은 점이 뭐니? 했어, 얘들아. 싫은 점을 막 쓰면 안 되겠지. 그치? 학교는 어떤 곳? 그리고 좋은 점은 뭐? 이거 중심으로 브레인스토밍 해오세요. 선생님, 저는 학교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서 아마 학교 브레인스토밍 나쁜 점밖에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러지 마, 얘들아. 긍정적인 걸로 에세이 쓰라는 게 더 많아. 특히나 여러분 자기소개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쓸 때는 긍정적인 내용을 많이 써야 되는데 자꾸 나쁜 생각하게 되면 끝도 없이 브레인스토밍이 나쁜 쪽으로만 가. 그런 의미로 어떤 점을 좋아합니까? 라고 했으니까 장점 중심으로 학교가 어떤 곳인지 브레인스토밍 해오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교실들이 있으며 선생님 어떻고 학생이 어떤지 여러 방면이 있을 수 있죠. 심지어는 우리 학교는 정수기가 몇 층마다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얘기 해도 되죠. 그죠? 그런 사소한 것들도 좋아요. 체육에 대한 분배가 높다거나 체육 선생님이 아주 좋다거나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 의거해서 브레인스토밍과 아웃라이닝을 마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